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번 주부터 냉동고 같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파가 더 매섭게 찾아드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노숙인들이 모여 지내는 용산구 텐트촌 상황은 어떤지, 또 이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같은 추위에 지금 롱패딩을 입고 나가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핫팩이랑 침낭으로 추위를 버틴다? 좀 상상이 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직접 만나보는 텐트촌 주민들은 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상상하시는 그대로가 전부인데요. 예. 침낭 속에 핫팩을 붙이거나 버너로 물을 끓여서 공기를 데우는 정도로 텐트촌 주민들은 겨울을 나고 계십니다. 이런 화재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사실 텐트촌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사실 이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은 작년에 강제철거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역과 외부를 잇는 공중 보행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텐트 몇 동이 철거당한 건데요. 그래서 자연히 남은 텐트끼리 더 밀집하게 돼서 화재 같은 위험에 더 노출되게 됐지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추위를 견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텐트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텐트가 보통 한두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정도 크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크기가 큰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텐트라기보다는 천막촌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텐트만으로는 사실 비바람을 추위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위에 더 천막을 덧대거나 이불을 덧대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 텐트촌이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난방기구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핫팩이나 침낭 안에 들어가서 침낭에 의지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인 거죠? 네, 그렇죠. 여기가 전기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예. 버너가 좀 유일한 난방기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몇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변동이 있기는 한데요. 예. 30명 안팎의 주민들, 20명 안팎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네. 예. 이 텐트촌도 텐트촌이지만 주거 취약계층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올라서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한파랑 고물가 때문에 이런 난방비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들일 텐데요. 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제도로 대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득 기준에 더불어서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세대 특성을 충족할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 바우처를 관장하는 복지 예산이 작년 대비 400억이 삭감이 됐다는 건데요. 예. 따라서 작년에 117만 가구에 지급되던 게 올해는 85만 가구로 줄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가구당 지원 단가가 늘었다라고 해명 자료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예. 사실 이 늘어났다는 지원금이 계산해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3만 7,200원이던 게 14만 8,100원으로 1,900원 올랐더라고요. 연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달 평균 1,090원 꼴이면은 이게 부탄가스 하나도 못 사는 금액이잖아요. 예. 이런 더군다나 이런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계량기에 집계된 금액을 보조하는 방식이라서 쪽방이나 고시원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계량기를 쓰는 주거 형태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앞서 말씀드린 텐트촌 같은 경우는 네. 더군다나 이런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쪽방촌의 경우에는 한겨울 난방이라고 하는 게 전기장판이나 아니면은 전열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쪽방마다 아마 사정이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쪽방 같은 경우에는 가스보일러가 아니라 저렴한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전기 패널 난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밤 시간을 빼고는 정말 냉골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개인 난방기구나 이런 것들이 좁은 방에서 사용하다 보면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주민들 스스로도 사용을 꺼려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뭐 관리자라든지 집주인에 의해서 이런 사용을 금지당하기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심야 전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한 몇만 원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쪽방촌이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전기 사용 그런 전기료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다른 가구랑 다르게 예. 주거비에 얹어서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철이나 이럴 때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한다, 선풍기를 한 대 더 쓴다라고 하면은 방세에 이제 2만 원을 더 내서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냉난방을 비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라고 에너지 바우처를 한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매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늘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뭐 전체 평균 금액은 연간 14만 8,100원인데 이게 늘어난 증액했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많이 냈더라고요. 예. 증액분이 이제 한 달 평균 1,000원꼴이라서 사실 이렇게 요즘같이 난방비가 정말 많이 올라서 난방 수요가 필요한 때에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텐트촌 말씀하셨는데요. 텐트촌에서 거주하는 그 분들을 다른 어떤 네. 시설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 지금 마련된 노숙인 지원 체계의 시설이라는 거는 응급잠자리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한 방에 수십 명이 임시로 거주하는 집단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감염 위험 속에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좀 안전하고 독립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 몇 분은 이미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중인데 참 그런데 대기번호 630번을 받으셨어요. 630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630명이 다 들어가야 이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용산구 내에 이제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셨는데, 용산구 내에 실제 있는 매입 임대주택은 44호,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은 0호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그분 말씀으로는 어디 살아생전 들어가겠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사실 농담으로만 들을 수는 없는 씁쓸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셨지만 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 좀 줄어든다 이래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 예산 여력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을 과연 수용할 수나 있으려는지 좀 걱정이네요. 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폭염 한파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필수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인데,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5조가 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사실 8월에 이제 대통령도 그 신림동 포구 참사 현장을 방문을 하셨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뒤에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5조 7천억 삭감안이 국회에 정부가 제출을 했어요. 예.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이상 삭감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일도 요원을 해진 거고, 예. 새로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것도 어려워진 거고, 또 이런 노후한 임대주택 창호를 개선한다든지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한다든지 하는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또한 함께 다 몽땅 삭감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이런 소득뿐만이 아니라 주거 형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런 현재의 주거 예산 설계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적정한 에너지 사용 또 적정한 온도를 확보하는 길과는 한참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겨울 한파하고 여름 폭우 같은 재난 상황에서만 주거 불평등 문제가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자동의 경우에는 선2주 선순환 방식의 재개발 계획을 한다고 당초 정부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선의주 선순환이 이제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동자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겼는데요. 예. 이제 곧 2월이 오잖아요. 근데 예. 참 이 2월이란 게 동자동 주민분들한테는 참 심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2월 5일이 2년 전에 국토부에서 이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발표한 날인데, 네. 사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그 당해 2021년도 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그 2023년 1월 지금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 예. 라고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하지만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 지구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주민분들은 혹시나 이게 엎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저도 참 많이 답답한데, 국토부의 경우에는 이런 개발 이윤을 필두로 한 소유주들의 어떤 반발이 예상이 된다. 그 소유주들의 의견서를 내고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식으로만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주민들이 좀 뭔가 이런 답답함을 이해받거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정말 그냥 희망 고문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공공개발이 형태가 지금 바뀌는 거 아닌가? 지금 민간개발 형태로 바꾸겠다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었는데요. 네, 주민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인데 사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선의주 선순환 개발이라는 것이 그동안 사실 도심 속에서 개발이라는 것이 주민들 원래 있는 주민들을 사실상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전면 철거해서 완전히 지역이 공동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런 어떤 과오를 딛고 이제 그 주민들이 좀 재정착해서 사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한 발 더 좀 진전한 어떤 개발 계획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선이주가 앞에 그 선자는 먼저 이주를 해서 임시로 살게 해준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뒤에 선자는 착한 선자를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착한 이주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네. 북극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나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오늘도 저녁을 먹으면서 이 뉴스를 보는데 이 종부세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이 종부세 이런 게 참 큰일이지만 이게 정말 이런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 큰일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2020년 기준 지하 옥탑 그리고 비주택을 포함한 주거빈공 가구는 17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4%에 이르는데 그에 비해서 종부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가구는 그 절반인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언론이나 이 사회적으로 종부세가 논의되는 무게에 비해서 이런 주거 취약계층의 핵심 주거복지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비주택에서 겪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한 쟁점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의아함이 남고요. 네. 이런 집 때문에 하는 고민이 참 다양할 건데 그 일부의 목소리에만 우리 사회는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이런 기후위기 속에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였습니다.